여러분 이제 요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교재 334페이지를 보시면은 소방시설 관리사 그리고 소방시설 관리업 여기서부터 들어갈 얘기거든요. 소방시설 관리사와 이거는 뭐 개인 인간입니까? 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 일정한 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하고는 소방시설 관리업 요 얘기를 같이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근데 이 내용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요 조금 미흡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 들어갑니다. 요거 하기 전에 요쯤에다가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려볼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여러분 그 별표 1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329페이지를 한번 여기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하단에 여기 봅니다. 어떤 하단 일행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별표는요, 얼마 전에 좀 개정이 됐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미흡했던 게 있었는데요. 이런 게 나왔잖아요. 정밀 점검 요거 횟수와 관련해서 어땠죠?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그랬고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라고 그랬고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기 그랬잖아요. 영제 22조 제 1항 1호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 반기의 1회 이상이다 그랬는데 그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특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하셨잖아요. 특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이거는 굉장히 규모가 큰 건 아닙니까? 그래서 뭐 층수로 했을 때 30층 이상이거나 또 높이로 했을 때는 120m 이상이거나 연면적으로 했을 때 20만 제곱미터 이상 요것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여기에 해당되는데 요럴 때는 횟수를 좀 많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때는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결국 반기라는 거는 이건 6개월이라는 거 아닙니까? 6개월. 그래서 연 2회 이상 실시한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할 때 여기 특정 소방 대상물 뭐 022조 제 1호 1항에 해당하는 그랬는데 그게 정확하게 얘기 드리면 특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이다. 뭐 요것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요번 시간에 할 얘기 다시 돌아갑니다. 334페이지 여기서는 334페이지에 나온 얘기다라고 이렇게 보시고요. 뭐 그러면서 봅니다. 소방시설 관리사를 먼저 얘기를 드리면요. 이 시험에 실시권자가 누구냐고 얘기를 드리면요. 이거는 국민안전처 장관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안전처 장관이 소방시설관리사의 실시권자다. 뭐 그래서 결국 국가 자격증이라는 얘기고요. 뭐 그리고 그 밑에 가서 봅니다. 뭐 요 다음에 요 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 사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결격 사유라는 건 결국 뭐죠? 소방시설 관리사가 될 수 없는 사유를 얘기해 놓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뭐 여러분이 눈여겨볼 것만을 뭐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요. 여기 특징 있는 걸 얘기 드려봅니다. 1번에 보면은 뭐가 나왔죠? 피성년 후견인이 나왔죠? 피성년 후견인 요것만 나왔는데 특징인 거는 뭐죠? 통상 우리가 피성년 후견인 하면은 피한정 후견인도 따라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피한정 후견인은 여기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피한정 후견인은 과거로 보면은 한정치산자와 유사하고 요거는 과거의 금치산자와 유사한 거예요. 아무래도 상황이 피성년 후견인이 더 안 좋고 요거는 조금 덜한 거다 보니까 요거는 결격 사유 아니다. 요 하나만 결격 사유다 하는 거. 그것도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드렸고요. 또 하나 얘기를 드리면요. 우리가 통상 결격 사유 같은 데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런 게 있었는데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랬는데 이것 또한 결격 사유에서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혹시 중간에 집어넣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그 내용이 없다 하는 거 한번 눈여겨서 보시라는 의미로 얘기를 드렸어요. 또 이걸 일일이 다 하면 또 시간도 걸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가서 봅니다. 그 다음에 결격 사유를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정지 사유가 있었잖아요. 자격 취소, 그리고 자격 정지 사유가 있다. 물론 여기는 소방시설 관리사와 관련되는 그런 얘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여기 보면요, 자격 취소를 하거나요, 또는 2년 범위 내에서 자격 정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이 시험의 실질권자가 국민안전처 장관이죠. 그러면은 자격 취소 정지 이거 권한도 국민안전처 장관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뭐 따로따로 뭐 정리하거나 외우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험 실시권자가, 자격을 부여하는 자가 자격 취소도 할 수가 있고 자격 정지도 할 수가 있다 라고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자격 정지는 2년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다. 뭐 다른 데는 6개월 범위 내 이런 것도 있지만요, 소방시설관리사는 자격 정지 기간이 2년 범위 내다라고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런데 뭐가 있었죠? 당연 자격 취소 사유도 있었잖아요. 당연 자격 취소 사유. 여기에 해당되면은 자격 정지는 시킬 수가 없어요. 자격 취소로만 갈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사안이 안 좋은 거, 그런 거는 당연 자격 취소 사유로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봅니다. 뭐 여기 다 정리하시기가 좀 머리 복잡하니까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면 당연히 자격 취소를 해야지. 그걸 뭐 자격 정지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뭐 그 자격증을 빌려줬다. 그리고 또 뭐가 나왔죠? 어떤 요거 이중 취업을 했다. 이중 취업을 했고요. 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법조문에 나와 있는 거를 좀 줄여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자격을 취득할 때는 결격 사유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격 취득한 다음에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됐을 때 각각 요랬을 때는 당연 자격 취소 사유다. 뭐 이것까지 다 외우시긴 곤란하니까 당연 자격 취소해 봅니다. 거짓 합격, 그리고 자격증 대여 이중 취업,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됐을 때가 그렇다. 거짓이란 말이 나서도 2번, 3번도 거짓이란 말이 나왔지만 이거는 아닌 거 아닙니까? 당연 자격 취소는 아니었잖아요. 거짓이라는 말 나온 것 중에서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이게 가장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의미를 한번 보시고요. 여기까지가 소방시설 관리사와 관련돼서 뭐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그리고 그다음에 소방시설 관리업과 관련되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관리업과 관련되는 얘기를 드려보면요, 소방시설 관리사는 국가 자격이다. 그러다 보니까 실시권자가 국민안전처 장관이다. 그러면서 결격 사유와 그리고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사유를 얘기 드렸고, 소방시설 관리업은 일정한 업을 영위를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업을 영위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런 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는 통상 어떤 절차를 거쳤죠? 등록을 하라는 말을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등록이라는 건 뭐죠? 행정기관의 공적 장부에 등재해 놓는 거를 등록이라 그래요. 뭐 여러분이 아시는 거 제가 얘기 들어볼까요? 뭐 자동차도 등록한다 그러죠. 또 주민 등록한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 여기 소방시설 관리업도 등록을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에게 등록하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지, 이거를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등록한다 그 말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조심을 해봅니다. 뭐 그러면서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업을 얘기를 했습니까? 점검을 하고, 왜? 관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관리니까 점검을 하고, 그리고 여기 뭐라 그랬죠? 유지를 하고, 그 시설을 잘 되도록 하고, 그리고 또 관리한다라는 이런 거를 업으로 한다 그랬지. 만약 이런 말 나오면은 거짓말이에요. 설치 이런 말 하면은 거짓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설치는 소방시설 그 앞에서 달았던 그런 얘기지, 여기 관리업에서 하는 뭐 시설업에서 했던 얘기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주의해서 보시길 바라고요. 또 그리고 어땠죠? 만약 등록한 상한
변경할 경우가 있다. 변경할 경우가 있다. 뭐 그러면서 그게 뭐라고 나왔습니까? 명칭상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기술 인력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시간을 끌지 말고요. 30일 이내 여기에 대해서 변경 사안을 신고한다.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 누구한테 하죠? 뭐 당연히 등록을 받아준 시도지사한테 변경 등록 사안을 신고한다라고 정리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가시면요. 또 관리업의 결격 사유라는 게 있었잖아요. 등록 결격 사유도 있었잖아요. 이 관리업의 등록 결격 사유가 있는데요. 등록 결격 사유가 있는데 소방시설 관리사의 결격 사유하고 조금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만 그랬었고 피한정 후견인은 안 그랬었고 또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자도 여기 등록 결격 사유에 포함이 안 됐더라 하는 거. 그렇지만 임원 중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여기 뭐 있는 법인 뭐 요 내용은 뭐 소방시설 관리사에서는 없었던 내용이다 하면서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 쭉 가셔가지고 보시면요. 뭐 일부 사안은 건너뛴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일부 사안을 건너뛴 다음에 한번 보면요. 340페이지 보시면은 과징금과 관련되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과징금과 관련되는 얘기가 나왔다. 과징금과 관련되는 얘기 340페이지 있는 얘기 봅니다. 과징금과 관련되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과징금은 뭐였죠? 영업 정지의 가름에서 어떤 여기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과징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과징금, 뭐 그게 과징금이면서요. 그러면서 영업 정지에 가름한다. 그런데 영업 정지, 누가 영업 정지를 시켰죠? 시도지사. 그러다 보니까 영업 정지에 가름해서 과징금 부과할 수 있는 자도 두말할 것도 없이 시도지사다라고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양가로 3번에 나왔던 과징금이다. 과징금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영업 정지에 가름해서 부과를 할 수가 있다. 가름한다는 거는 대신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그랬죠? 여기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뭐 여기 관리업자가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뭔가 영업 정지를 받게 되면요. 물론 누가 제일 타격을 받죠? 그 관리업자가 제일 큰 타격을 볼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관리업자가 영업 정지를 당함으로써 그자가 영업을 하던 그런 시설물에 어떤 관련되는 사람도 뭔가 불편을 느끼잖아요. 그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가름 대심한다. 그렇지만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영업 정지를 했으니까 그냥 풀어주는 건 아니고 금전적인 데미지를 입히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신해서 부과하고, 그리고 과징금은 비교적 액수가 과태료 이런 것보다 세요. 그러다 보니까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금전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까지 한번 여러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한번 보시면요, 일반 기준도 나오고 그 안에 박스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일일이 우리가 다 정리하고 암기할 수는 없다고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이 정도는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 한 달이 30일 있는 달도 있고 31일 있는 달도 있지만요. 어떤 이런 관련되는 법령에서는 날짜로 계산할 때는 통상 30일로 계산을 해요. 그런 얘기였고요. 또 과징금 징수 절차 나왔죠? 과징금 징수 절차 해놓고 한번 봅니다. 과징금 징수 절차를 얘기하면서요, 어떤 다른 법령에 있는 내용을 준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였습니까?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요 규칙에 있는 사안을 준용한다라는 건 뭐죠? 준해서 적용한다. 만약 이런 얘기가 없었으면요, 이 법에서 과징금 징수 절차를 또 한 번 나열을 하고 언급을 해야 돼요. 그런 수고를 덜기 위해서 또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은
뭐 과징 뭐 이런 징수 절차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거를 따다가 쓰겠다는 얘기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그리고 이런 과징금과 관련해서는요, 뭔가 뭐 납부기간까지 내라고 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여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를 하는데, 그거 납부하지 않은 자가 있다. 그럴 때는 강제 징수 절차를 거친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강제 징수 절차를 거치는데요. 납부 기간까지 납부를 안 했을 때 강제 징수 절차를 거친다. 그러면서 요때 강제 징수는 어떤 법률에 따라 한다 그랬죠? 한번 봅니다. 조금 길잖아요. 지방 세수 외 수익금에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요 법률에 따라서 강제 징수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가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납부를 기한까지 납부를 안 하고 시간을 끌었을 때는요, 강제 징수는 지방세 외 수익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요거에 따라서 징수한다. 누가 징수합니까? 당연히 시도지사가 징수한다. 왜? 과징금 영업정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지금 요 소방시설 관리업자는 누가 등록을 받아주죠? 시도지사. 그러다 보니까 영업정지 또는 여기 영업취소도 시도지사가 한다. 영업정지에 가름해서 과징금 부과할지 말지 결정, 그것 또한 시도지사가 한다. 과징금 납부하기로 해놓고 납부를 안 했다? 강제로 뺏어오는 거, 그것 또한 시도지사가 한다. 그래서 그 앞에 뿌리서부터 쭉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얘기다라고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이제 그리고 4절 보시면요, 소방용품의 품질 관리와 관련되는 얘기를 여기서 해놨어요. 뭐 그래서 봅니다. 소방용품의 품질 관리 해놓고 4절에 나왔죠. 제 4절 소방용품의 품질 관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거는 한번 보시기 전에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봅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소방 설비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소방 설비에 보면은요, 이렇게 각종 부품들에 의해서 구성돼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소방 용품을 만들기도 잘 만들어야 되겠죠. 또 우리가 다 100% 다 만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기 곤란하고 또 우리 어떤 경제성이 떨어지는 거는요, 외국의 좋은 제품을 수입해다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여기서 우리가 만든 물건뿐만 아니라 소방용품과 관련해서요, 외국에서 수입해다 쓰는 물품에 대한, 소방용품에 대한 품질 관리와 관련해서 4절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지금 소방용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규격이라든지 형식 같은 거를 어떤 구구각색으로 다 해나게 되면요, 그러면 호환성도 없고 굉장히 큰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통일된 어떤 틀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게, 그게 바로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과 관련되는 얘기가 나왔다라고 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요,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이다. 형식 승인이 있는데, 그러면 이 형식 승인은 누가 하는 게 맞겠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시도지사가 하는 게 맞습니까? 본부장 서장이 하는 게 맞습니까? 이거는 전국적인 전국 공통의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러면 소방과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누구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국민안전처 장관이었잖아요. 국민안전처 장관이다. 그래서 국민안전처 장관이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을 한다. 그런데 소방용품은 제가 앞서도 얘기를 드렸지만요,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국내에서 만든, 여기 제조를 했거나, 이거는 앞에서 생략됐다고 보세요. 국내에서 제조를 했거나, 아니면 또는 국내에서 제조하기가 기술력이 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그러면요, 외국에서 만든 거를 들여오잖아요. 그래서 수입이라고 했잖아요. 수입. 이렇게 하려는 자는, 수립하는 자는요, 국민안전처 장관의 형식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박스를 봅니다. 소방용품 쭉 해가지고 소화, 경보, 피난, 기타
뭐 소방용품에 대해서 그 구성하고 있는 제품하고 기기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잖아요. 그게 영별표 3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영별표 3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 시험에 몇 차례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시험에 출제가 될 때는 어땠죠? 여러분 중간중간 가로를 보시면요, 뭐를 제외한다, 뭐만 해당된다, 뭐가 포함된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런 부분만 틀리는 거 찾아 이렇게 하면서 시험에 출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여러분 봅니다. 소화 설비에 구성하는 기기 중에서 봅니다. 소화기구 가로 안에 보세요. 소화 약제 이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 용구는 제외한다 그랬잖아요. 간이 소화 용구는 여기 뭐 부품 소방용품에서 제외한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거는 아무래도 조금 어떤 규모가 좀 작으니까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경보에서 뭐라고 했죠? 음향장치를 해놓고 경종만 해당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경종만, 음향장치에 경종만 해당된다. 이거를 뭐 포함된다, 어떤 여기 제외된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완강기에서 간이 완강기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완강기에서는 그랬죠. 완강기에서는 여기는 간이 완강기 그리고 지지대를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거를 거짓말을 포함을 제외를 해놓고 제외를 포함을 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여기서 한번 여러분 봅니다. 간이 소화 용구 제외 그리고 경종 가나다라 순인 거 아닙니까? 경종만 해당되고 그리고 여기 간이 완강기는 뭐죠? 한번 완강기를 사용한 다음에 재사용할 수 없는 게 간이 완강기예요. 이거를 포함한다. 간이 소화용구 제외. 그러니까 제외만 포함. 경종만 해당되고 간이 완강기하고 지지대 포함된다. 그래서 기계적으로라도 좀 여러분 외워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형식 승인을 받을 때 일정한 절차를 거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받으려는 자는 국민안전처 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형식 승인 이거를 한번 봅니다. 받으려는 자는 국민안전처 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 심사를 먼저 받고 형식 승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순서를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심사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형식 승인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품 검사까지 받아야 돼요. 형식 승인은 그 어떤 형식으로 하는가 그것만 인정해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품 만든 다음에 제품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심사 받고 형식 승인 받고 제품 검사로 간다. 제품 검사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형식 승인을 받은 자가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여기 심사는 형식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그리고 제품 검사는 형식 승인을 받은 자가 제품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한번 봅니다. 형식 승인을 가운데 두고 형식 승인 하기 전에 심사를 받아야 되고 형식 승인 받고 난 다음에 제품 검사를 받아야 된다. 각각 여기 형식 승인 그리고 뭐 여기 심사 그리고 제품 검사는 누가 해줬죠? 국민안전처 장관이 했다라고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뭐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해놨거든요. 이제 그리고 344페이지 넘어가셔서 봅니다. 넘어가셔서 보시면요. 소방용 기계기구 판매 등의 제한이라고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소방용 어떤 기계기구에 대해서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것 등에 대해서는 판매를 못하게 해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형식 승인을 반드시 받게끔 유도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뭐 그 내용은 그 내용은 저쪽 가서 한번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가서 한번 보십니다. 그래서 판매 등의 제한 사유가 무엇이 있나 봅니다. 뭐 과거 시험에 판매 등의 제한 사유 아닌 것 써봐라, 찾아봐라 이런 내용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봅니다. 여러분 교재 34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44페이지를 보시면요. 여기 판매 등의 제한 사유 그랬죠? 판매뿐만 아니라 등의 제한 사유다. 그래 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소방용품에 대해서 판매 진열 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여기 결국 뭡니까?
판매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판매를 목적으로 한 진열도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소방시설공사에 사용도 할 수가 없다. 결국 제한 사유에 하나라도 걸리면요,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수입을 올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영업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뭐였죠? 형식 승인을, 첫 번째 뭐였습니까?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그렇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형식 승인을 받긴 받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변경을 했다. 그러면 이런 판매도 못하게 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한 진열도 못하게 하고요, 소방시설 공사업에 사용도 못하게 한다. 또 뭐랬죠? 제품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품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또 그 다음에 합격했으면, 제품 검사에 합격했으면 합격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합격 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요, 사실 요 표시를 보고 제품 검사 합격했나 안 했나 확인을 하는 그런 근거 자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우리가 형식 승인 받은 다음에 제품 검사, 또 형식 승인 받기 전에 심사, 각각 누구의 권한이었죠? 국민안전처 장관의 권한이다. 그런데 형식 승인 받지 않았거나, 형식 승인 받고 난 다음에 임의로 변경했거나, 제품 검사 받지 않았거나, 그 다음에 합격 표시가 돼 있지 않다. 그거를 보고 어떤 정당한가 아닌가 확인을 하니까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판매도 못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한 진열도 못하고, 소방시설 공사업에 사용도 못하게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유도를 하였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보시면요, 소방용품에 대해서 성능 인증 실시와 관련되는 거, 그거 이어지는 거 봅니다. 성능 인증 실시 관련되는 얘기가 있었죠. 성능 인증 실시 그랬는데, 그런데 여기 조금 앞선 것과 다른 건 뭐냐면요, 성능 인증은 요청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성능 인증은요, 어떤 요청에 의해서 실시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럼 요청에 의해서 실시하는데요, 누구의 요청에 의하죠?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라 그랬잖아요. 제조하는 사람 또는 수입자의 요청에 의해서 한다. 그래서 한번 봅니다. 형식 승인, 그리고 반드시 받아야 되죠. 그리고 제품 검사 받아야 되죠. 형식 승인 받고자 하면 심사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성능 인증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 제조하는 사람 그리고 수입하는 사람의 요청이 있었을 때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 봅니다. 그 성능 인증을 받은 자는 또 제품 검사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성능 인증을 만약 인증을 받았으면요, 그 다음에 제품 검사 또 이어진다라고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받으라고 했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우수 제품에 대해서 이게 우수 제품이라고 인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왔던 게 뭡니까? 우수 제품에 대해서 국민안전처 장관이 우수 품질 인증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국민안전처 장관이요. 안전처 장관이 우수한 품질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결국 그래서 이런 것도 왜 필요한가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일반 국민은 어떤 제품이 우수한지, 어떤 제품이 덜 우수한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어떤 제품 검사를 한번 해본 다음에, 그런데 왜 여기 우수하면은 우수 제품이라고 인증을 해준다. 그러면 일반 국민이 그거를 믿고 그 제품을 더 많이 구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한테 편안하게 해준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안전처 장관이 우수 제품 인증을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왔던 거 한번 봅니다.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있었잖아요.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한번 봅니다. 수집검사 이거는 뭐냐면 앞에서부터 한번 제가 이어봅니다. 소방용품에 대해서 형식 승인은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형식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품 검사도 받아야 된다. 형식 승인 받기 전에는 거기 사전에 심사를 거쳐야 된다.
그리고 뭐 강행사는 아니지만요,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소방용품에 대해서 어떤 품질 인증을 요청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국민안전처장관이 품질 인증을 해준다. 그 중에서 우수한 거는 우수 품질 인증을 해준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어떤 정보를, 좋은 정보를 제공해준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철저한 사후관리까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소방용품 품질검사 다 받고 이런 거지만요, 그거에 대해서 수집을 해서 검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하죠? 이것도 국민안전처 장관이 한다라고 돼 있어요. 수집해서 검사를 한다. 그래 놓고 한번 봅니다. 수집 검사 결과 만약 요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 뭐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형식 승인 받고 제품 검사 받을 때는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뭔가 생산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게 생산돼서 어떤 시장에 팔라고 나온 물품이 있다. 그랬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제조자, 수입업자 등에 대해서 회수 교환 폐기를 명한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랬을 때는 회수를 하거나 폐기를 시키거나 그리고 교환을 명할 수가 있다. 그래서 확실하게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놨다. 뭐 그래 놓고 형식 승인 또는 성능 인증을 취소할 수가 있고, 그 사실을 널리 알린다. 누가 알려줘? 국민안전처 장관이 널리 알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소방용품의 품질 관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소방용품에 대해서 형식 승인 누가 하나? 국민안전처 장관. 하기 전에 심사를 거친다. 그리고 형식 승인이 됐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품질 검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그 소방용품에 대해서 성능 인증을 요청을 할 수가 있다. 누가? 여기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그래 놓고 거기 뭐 성능 인증을 받은 다음에 제품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우수한 거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우수품에 대한 인증을 해준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품질 관리를 위해서 필요했을 때는요, 시장 가서 유통 중인 그런 소방용품을 수거를 해서 어떤 조사를 해서요, 중대한 결함이 있을 때는 회수, 교환, 폐기를 명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형식 승인, 또 거기 성능 인증해 준 거를 취소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널리 공표, 알린다.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소방 대상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이번 시간에는 11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앞에서 이론 공부할 때 한 번씩 다 거쳤던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봅니다. 우리가 소방 대상물 중에서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입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있고, 또 그 대상을 특급과 1급과 2급으로 구분을 했다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각각 그 특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1급 자격이 있는 자, 2급 자격이 있는 자, 여기에 대한 것도 언급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뭐 여기 나왔던 얘기가 바로 1번부터 나왔던 얘기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1번 문제 봅니다. 1번에 뭐라고 나왔죠? 특급 소방 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을 여기서 얘기를 했잖아요. 특급 소방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한번 얘기를 봅니다. 물론 이 자격 있는 사람의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거 일단 자격증만 갖고 한번 볼게요. 자격증만 갖고 보면요, 지금 이거는 특급인 거 아닙니까? 제일 수준이 높은 게 바로 특급이잖아요. 그러면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여기 한번 나눠봅니다. 우리가 소방기술사도 있었고요. 또 소방시설관리사도 있었잖아요. 관리사. 이거는 요 자격증은 서로 동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보다 조금 급수가 조금 내려가 있는 게 그게 바로 소방설비기사도 있었고요. 소방설비 산업기사라는 그런 자격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는요, 자격증만 있으면은요, 어떤 경력 이런 거 관계없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1번의 2번인 거 아닙니까? 1번은 소방설비기사 자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소방설비기사 자격 있을 때는 여기 일정한 경력이 플러스가 돼야 돼요. 소방설비 산업기사도 일정한 경력이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밑에 해설에 나온 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방설비기사 자격 있을 때는 5년 이상 1급 대상물의 근무, 또 거기 소방 관련되는 여기 봅니다. 여기 소방 관련되는 설비기사 자격 있을 때는요 5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1번은 소방설비기사 자격이 있는 사람, 여기까지만 얘기했으니까 1번 틀리고 2번 요게 맞아서 답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봅니다. 뭐 3번은 뭐 1번, 여기 해설에 나왔지만 1번하고 연장선상 3년 이상이 아니라 여기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된다. 또 소방 공무원도 어땠죠? 나온 김에 한번 봅니다. 우리가 소방 공무원의 경력을 한번 봅니다. 경력을 얘기했을 때는요. 여기 특급도 있고 1급도 있고 2급도 있다. 특급은 20년 이상 근무했을 때 특급의 자격이 있다. 1급은 7년 이상 근무했을 때, 그리고 2급은 3년 이상 근무했을 때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10년 이상 그랬으니까 이 내용은 틀리고 지문 2번만 답이었다라고 봅니다. 또 2번 문제 볼게요. 1급 소방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 놓고 물론 1번, 2번, 3번 다 맞는 말이고요. 2번에 4번 봅니다. 4번 틀렸는데요.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물론 여기를 봅니다.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그랬는데요. 소방설비기사 자격 또는 산업기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은 경력에 관계없이 1급의 자격이 있어요. 그렇지만 산업안전, 왜 그러냐면 소방설비는 직접 그 분야인 아닙니까? 산업안전은 한 걸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안전기사는 여기 자격이 산업안전기사는 1급 하기 위해서 일정한 경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 경력이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4번에 없었잖아요. 또 가스기사는 1급 자격도 안 됐었고, 그래서 2번의 답이 4번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3번 문제는 앞서 얘기한 거였잖아요. 3번 문제 보시면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2급 선임하는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으로 갖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것은 그랬는데요. 2급은 어땠죠? 여기 한번 봅니다. 2급은 3년 이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3번에 1번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다시 한번 얘기하면 특급은 20년 이상, 1급은 7년 이상. 그리고 4번도 봅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자격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에 1번인 거 아닙니까? 4번에 왜 1번이었죠? 4번에 왜 1번이었죠? 소방공무원으로 지금 여기는 1급이니까요. 1급이니까 7년 이상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 5년 이상 해서 거짓말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지문에 나와 있는 정도는요. 다시금 복습하는 의미에서 정비를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번은 특급 소방안전 대상물에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5번을 봅니다. 5번은 특급 소방안전 대상물, 특급 소방안전 대상물. 그래 놓고 특급 소방안전 대상물 했을 때는 20, 30, 120 숫자 작은 것부터 큰 건 가는 거 아닙니까? 20은 어쩌죠?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그런 건축물, 또 어떤 층수가 30층 이상, 그리고 높이가 120m 이상 각각 셋 중에 하나 해당됐을 때 그렇다. 그렇지만 뭐 있었죠? 아파트라든지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제품 저장 취급, 뭐 창고 이런 거는 이 요건에 갖춰진다 하더라도 특급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뭐 다른 분류 방식에 의하거든요. 또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등은요. 위험물 안전관리법 따라가려고 여기서는 빼놨어요. 지하구라는 건 뭐죠? 지하에 어떤 파이프나 관을 묶기 위한 뭐 그런 어떤 큰 관, 그걸 지하구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별도다. 왜? 지하구는 2급으로 갔으니까요. 아파트도 2급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답이 보시면요. 몇 층 이상이었죠? 층수로 얘기했을 때는 30층. 그리고 그 다음에 어땠죠? 연면적 얘기했으니까 20만 제곱미터. 그래서 이거 나와 있는 3번을 답으로 합니다. 또 그리고 6번 문제를 볼게요. 6번 보시면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 중 1급 대상물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요. 그런데
6번의 1번서부터 2번, 3번은 우리가 1급 대상물을 그대로 다 나열을 한 거잖아요. 다 맞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4번은 지금 어떤 거를 얘기했죠? 30층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특급인 거 아닙니까? 특급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답이 4번이다 라고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7번 문제를 들어갈게요. 7번 보시면요. 여기 또 1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 아닌 거 찾으라 그랬다. 근데 1급은 여기 7번 문제를 봅니다. 7번 보시면요. 1급은 앞서도 얘기를 드렸지만요. 여기 6번에 1번, 2번, 3번에 다 나열된 거 그대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 맞는 얘기였고요. 여기 1번, 2번, 4번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3번을 봅니다. 3번은 어땠죠? 우리가 한번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여기 2급도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려볼게요. 2급은 어땠죠? 2급 중에서 1번만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일정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서 특급과 1급이 아닌 거, 물수 그리고 옥자, 그래서 물분무 소화설비, 스프링쿨러 소화설비, 옥내 소화전, 자동화재 탐지 설비. 그러다 보니까 이거 7번에 3번은 2급 대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번을 볼게요. 1급 아닌 거를 찾으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일단 아파트의 경우는 2급으로 그냥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8번에 2번이 틀렸다라고 보시고요. 또 9번도 봅니다. 소방 안전관리를 두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 맞는 것은 그랬는데 한번 봅니다. 지금 여기 볼게요. 위험물 제조소, 여기 1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위험물 제조소 등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글로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공공 건물은 지금 규모를 얘기를 안 한 거 아닙니까? 여기 뭐 어떤 얘기를 안 해놨고요. 그리고 지하구는 2급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1만 5천 제곱미터 면적이니까 이거는 바로 1급. 그래서 9번의 답이 1번이었다라고 여러분도 정리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10번 문제 들어갈게요. 10번 문제 보시면요. 1급 소방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 그리고 자격 시험 조건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 틀리는 거 찾으라는데 1번 봅니다. 한번 이렇게 볼게요. 특급 자격이 있으면 1급은 당연히 할 수가 있어요. 1급 자격이 있으면 2급은 당연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1번이었고요. 그리고 쭉 가셔가지고 한번 봅니다. 3번 보면요. 소방행정학 또는 소방안전공약 분야에 학사 이상 취득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근데 여기 우리가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지 학사는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3번이 틀렸다. 뭐 이런 건 뭐 부분적이지만 체크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인 11번 문제를 봅니다. 11번 문제를 보시면요.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아닌 것 찾으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한번 봅니다. 우리가 특급하고 1급 제외한 거기 스프링쿨러, 물분무 소화설비,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물분무 소화설비, 스프링쿨러, 간이 스프링쿨러, 이거는 2급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하구하고 공동주택은 2급 맞아요. 그리고 3번 봅니다. 가연성 가스 1000톤에 해당되는 건 1급인 거 아닙니까? 이거 가연성 가스만 놓고 볼게요. 11번에 3번이 틀려서 답인데요. 11번에 3번이 틀린데요. 가연성 가스 저장과 처리 시설이다. 처리 시설 그려놓고요. 100톤서부터 1000톤 미만까지 100톤서부터 해서 여기 봅니다. 저장 처리 시설 했어요. 100톤에서부터 1000톤 미만까지는 이거는 2급이에요. 그리고 1000톤 이상은요. 이거는 1급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딱 1000톤이니까 1000톤 이상이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11번에 3번은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다. 그래서 답이 11번에 3번이었다라고 여러분도 정리를 해보십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이렇게 다뤄야 될 거를 다 우리가 봤거든요. 그러면서 한번 이번 시간 했던 거 여러분 다시 또 혼자서 복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 12번서부터 해서요. 12번서부터 해서 뭐 이렇게 마지막 문제까지 다 같이 풀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